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1월 26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증시 어마어마했죠. 일단은 코스피는 5천을 또 완착하지 못했어요. 5천에서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코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코스닥이 무려 7%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초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지난 금요일부터 코스피가 5천에서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도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기관 외국인들이 3조 2,5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닥에서 3조 2천억 매수를 한 거 처음 봅니다. 예, 그만큼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 코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이제 강세를 보여준 거는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5천에서 주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5천 을 목표로 했는데 5천을 찍으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여기가 꼭대기인 것 같아 하면서 매도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그간 소외되었던 이런 코스닥에 이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코스피에서 열심히 기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그간 코스피가 강하니까 개인들은 열심히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기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저기 소외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을 사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이 코스피 5천 이후로 정부에서도 뭐 코스닥 3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코스닥 3천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펀드멘탈 대비 그렇게까지 올라오기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코스피도 이제 지수 기준으로 2배 올랐는데 코스닥이 저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2천도 아니고 3천이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튼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코스닥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6월 되면은 국민성장 펀드라고 해서 한 150조 원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중에 뭐 주시장에 얼마나 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 뭐 바이오라던가 AI라던가 뭐 2차 전지 로봇 이런 쪽이에요. 예, 그러면은 비상장 쪽에도 투자를 하게 되지만 상장 쪽에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직접적인 투자 뭐 요런 것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게 6월 달에 명확해진다라면은 사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제 강한 거고 그리고 이 코스닥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 인기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개인들도 국민 성장 펀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뭐 배당 소득과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도 감면을 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 지원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코스닥이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의 수급적인 요소도 봐야 되는데 코스닥에 지금 뭐 3조 원이 넘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좀처럼 있지 않는데 지금 이 3조 원을 매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금융투자에서 2조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왔는데 금융투자가 2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도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저 금융투자가 이 증권사에서 자기 자금으로 매매를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개인들이 지금 주식 계좌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ETF를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맡기고 ETF를 사게 되면은 그게 금융 투자로 잡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개인 매수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렇게 뭐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증권사나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겠죠. 그러면은 다 같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매수를 동참하니까 지수가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자, 이런 ETF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보게 되면은 업종 대표주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코스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강하고 2차 전지도 강하고 뭐 게임도 그 안 가는 게임까지 강해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모조리 다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봇에서는 뭐 레인로 로봇이 강하고 뭐 2차 전지에는 에코프로 쪽이 강하고 바이오는 뭐 HLB나 뭐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이 강하고 뭐 삼천당 제약이 강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산업 섹터별로 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죄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 가는 게임주, 펄어비스 이런 것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은 죄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봐서는 쉽사리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에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코스닥에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 요거를 오늘 이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새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ETF를 많이 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고르기 힘들고 종목 분석하고 내가 막 오르면은 내가 사면은 뭐 내 거는 빠지고 내가 안 산 거는 올라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어떤 걸 사야 될지 막 모르겠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수를 사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자금 자체가 ETF 중심으로 오고 있고 그 ETF는 업종 대표주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종목을 업종 대표주에 있는 종목들만 골라서 하면 되는데 그거조차 어렵다라면은 그냥 코스닥 150일 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새 ETF 많은데 오늘 그냥 어떤 ETF를 사시는 게 좋은가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ETF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은 ETF 중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난 게 뭐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써져 있는 거는 이제 운용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코덱스면은 이제 삼성이고 라이즈면은 뭐 KB, 타이거면은 미래에셋, 뭐 키움이면 키움, 뭐 하나로면은 이제 뭐 농협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뒤에 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7% 올랐는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22%, 23%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할 것 없이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시면은 엄청나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예. 어차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150 위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7% 올랐지만은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닥 150만 볼게요. 레버리지 말고 코스닥 150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11% 이상 올랐습니다.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죠.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이유가 아까 전에 보셨지만 에코프로 BM 막 20% 올라가고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도 20% 이상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목이 코스닥 150에 대거 편입이 되고 그들 종목들 위주로 오르기 때문에 코스닥 150이나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압도적인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코스닥이 7% 올랐는데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 오늘 하루 전체 계좌에서 7% 이상 수익이 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ETF를 갖고 계시면은 11%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7%라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게 종목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많이 코스닥에서 많이 올랐던 ABL 바이오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거나 예, 아니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거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갖고 있다거나 오늘 20% 이상 오르는 종목을 내가 최소한 포트폴리오에서 4, 5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이 코스닥에 7%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좌 까시면은 지금 20% 이상 오늘 20% 이상 수익 난 종목을 몇 개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이런 걸 매매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 계좌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코스피가 안 갔기 때문에 빠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코스닥의 7% 수익을 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은 그럴 바에는 뭐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코스닥 150을 사시는 게 낫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전개가 된다라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가 1년 동안 이제 2배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코스피 200이나 그냥 코스피 지수만 사도 2배 수익이 나야지 정상인데 작년에 2배 이상 수익 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말에 조사했더니 손실난 사람이 4, 50% 가까이 된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도 보게 되면은 코스피도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로 이어진 거는 2배 가량인데 코스피 200 내로 좁히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니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작년 한 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100%가 아니라 150% 이상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코스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고민을 이 종목 살까 저 종목 살까 그렇게 고민할 바에는 그냥 지수를 사시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를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 흔들려요. 종목을 사게 되면은 좀만 빠지고 뭐 급락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거 흔들리고 뭐 매도해야 되나 매도했다가 다음날 올라가고 털리고 못 쫓아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수 ETF를 갖게 되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종목이 하나 망가지더라도 크게 이게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닥 150이 낫다. 그래서 그냥 ETF 사신 분들은 오늘 11% 이상 수익 나는데 종목 중에 내가 오늘 11% 수익 나시는 분들이 이상 수익 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코스닥 150이나 나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버리지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는 그냥 코스닥 150을 하시는 게 낫고 근데 이제 뭘 어느 거를 사셔도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 골라야 된다라면은 그냥 거래량이 많은 걸로 하세요. 이게 이제 매매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덱스라고 써져 있는 애들이 거래량이 많아서 거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150 레버리지 하실 분들은 코덱스 150 레버리지 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1억 주가 나왔죠. 그리고 코덱스 150 하실 분들은 그냥 코스닥 150 얘도 1억 2천 주 나왔고 2천만 주. 그 다음이 이제 타이거가 거래가 많이 있는데 타이거나 뭐 코덱스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ETF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을 못 쫓아가죠.
150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을 고르고 싶은 분도 있고 바이오 쪽을 고르고 싶은 분도 있고 2차 전지 쪽을 고르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은 보시면은 뭐 어느 순간에는 그 섹터가 더 강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만 보더라도 지수 수익률을 못 쫓아가요. 특히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에서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배 올라도 반도체 ETF는 2배 이상 수익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 5, 60% 정도 수익 나겠죠. 왜냐면은 나머지는 중소형주가 있는데 중소형주가 안 가요. 그러니까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안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반도체로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은 반도체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지수가 낮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다른 쪽이 안 가고 막 그래 버린다라면은 얘네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수 코스닥 150이나 좀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앞으로 하게 된다면 이쪽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계좌 개설해가지고 이 종목 사주세요, 저 종목 사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ETF를 삽니다. 지금 지금 개인 투자들이 대부분 다 ETF를 사고 그 ETF를 사니까 거기에 속한 종목들만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게 되면은 요새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운용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십니다. 예, 그런데 별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 대부분 그냥 냅둬요. 그러니까는 이게 수익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를 좀 고치려고 해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저렇게 할 바에는 기금화해서 국민연금처럼 굴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연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갖고 있는 사람들 수익률이 대부분 다 2%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기금화해서 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더더욱 이런 ETF나 코스닥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수급이 더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막 이거저거 막 신경 쓰고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마시고 코스닥 150 위주로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정말 강한 증시인데요. 앞으로도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부진하면은 같이 부진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코스피가 부진해지자 코스닥이 날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말은 코스닥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코스닥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코스피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매일같이 좋은 종목이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옛날 같은 이런 코로나 때랑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철저히 수급 기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또 주도주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20조, 30조 되는 종목도 20% 올라가는데 조그만 종목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큰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코스닥이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코스피가 지금 신고가가 코스피가 원래 3,300인데 3,300 돌파한 다음에 지수가 2,700포인트가량 올라갔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저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진짜로 뭐 2배 간다라면은 이제 2천인 거고 정확하게 코스피가 2배 간 건 아니었는데 3천 돌파하고 나서
거기에 준하는 수준만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1000 후반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때를 잘 이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